반갑다 얘들아. 이렇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수업 방식을 가지고 2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나도 익숙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지만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2주 동안 고급 중국어 강독을 온라인 강의로, 동영상 강의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수업 자체가 고급 중국어 강독입니다. 자, 고급 중국어 강독이라 하면 물론 수준은 고급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 했던 중국어 강독 수업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그 중국어 강독과 별반 차이 없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중국어 강독 시간에 했던 그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들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중국어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어 강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과 함께 실제로 우리 중국어 문장을 좀 독해해 가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시간은 고급 중국어 강독을 하기에 앞서 먼저 독해의 개념과 또 어떻게 하면 이 독해 수업을 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먼저 배워보고 개념을 좀 익혀가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언어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영역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4가지 영역이 뭐가 있겠죠? 자, 볼까요? 말하기가 있고 듣기와 쓰기와 읽기가 있습니다. 즉 우리 중국어로 说, 听, 写, 读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4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소홀히 하게 된다면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4가지 영역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4가지 영역을 두루두루 잘해서 궁극적으로 중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중국어를 과연 마스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4가지 영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연계를 시켜서 중국어를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 경우에는 그 해답은 바로 강독 수업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不信就试试看吧.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다 강독 수업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독 수업이 뭘 하는 수업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워보진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강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독의 다른 말은
독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강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왜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강독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강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강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독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중국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위에두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강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표 언어, 즉 대상 언어로 쓰여진 일련의 문장을,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빨간 글씨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읽고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강독이죠. 자, 그렇다면 읽는다라고 하는 우리 동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죠? 읽는다, 뭘 읽죠? 당연히 중국어 문장을 읽겠죠. 그 다음에 그 중국어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바로 이 파악한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파악하다 무슨 뜻일까요? 또 어떻게 파악한다는 얘기일까요? 이 내용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문장을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럼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죠? 우리 강독 시간에 다 배워봤을 거예요. 중국어 문장을 분석한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죠? 바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기본 성분, 즉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제대로 잘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바로 그 문장, 중국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동작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용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중국어 문장을 문장 성분별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장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중국어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어를 하던 가운데 있어서 중국어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중국어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없습니다. 다 찾아봤으니까. 그런데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경우 우리가 종종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그건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어휘의 문제일까요? 어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나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의 주요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을 제대로 잘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내용이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바로 우리는 강독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중국어의 독해와 혹은 중국어 독해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회화가 안 돼요? 작문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어법이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이제는 3학년쯤 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노력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독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강독이라고 독해라고 했죠. 그런데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주요 성분을 제대로 잘 파악한다.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제대로 잘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네모네모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강독이 잘 안 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의 주요 성분을 제대로 잘 찾지 못한다. 두 번째, 바로 네모네모라고 하는 또 다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자꾸 시도해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로 본다면 이것들은 다 가능해. 왜?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장이 대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로 그리고 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회화의 내용으로 본문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3학년쯤 올라와서 HSK의 5급과 6급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읽어봐선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네모네모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이 네모네모에 들어가는 두 글자짜리 이 복잡한 과정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번역입니다. 번역. 결국 중국어 강독은 중국어 번역 작업이 필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 번역을 하기 위해선 자 중국어 번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어 강독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결과적으로 이 중국어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어 번역 작업이 우리가 필수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중국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 봅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중국어가 어렵기만 할까요? 과연 중국어가? 중국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1학년 땐 그렇게 얘기했었죠. 중국어 어려울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3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중국어 어려워요? 아니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이,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나 역시도 중국어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중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중국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렵게 가르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역할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과연 뭐가 어려운지 진짜 마냥 중국어가 어렵기만 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조금은 해결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해요. 자, 중국어가 어렵기만 할까요? 답은 뭘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은는, 이가, 을를, 애는 등 뭐가 없을까요? 바로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 자, 또 우리 한번 살펴볼까?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또 없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고, 가서, 가며, 가는데 등등등 동사나 형용사에 뭐가 없을까요? 바로 어미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어는 어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어미 자체가 없어요. 어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어미 변화가 없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뭐 혹은 뭐가 없어요. 자, 3번에 들어간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현우 한번 얘기해보자. 현우. 뭐 혹은 뭐가 없다. 뭐가 없을까? 자, 존칭 혹은 뭐가 없어요? 경어가 없어요.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뭘까요?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존칭, 경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한국어처럼 중국어에는 존칭이나 경어가 없습니다. 기껏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니가 닌 정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중국어 가운데에서 이 중국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 여기서는 조금 배제하고 중국어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뭐 혹은 뭐가 없다? 존칭 혹은 경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뭐가 없대요. 또 뭐가 없을까요? 바로 인칭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다 뭐가 없다라고 하는데 맥락상 아마 이후에도 계속 뭐 없다가 나올 텐데 5번은 또 뭐가 없대요. 5번 뭐가 없을까요? 시제의 변화가 없어요. 즉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이 동사의 변화나 형용사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없을까요? 시제의 변화가 없어요. 시제의 변화가 없고 다만 뭐가 있죠?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를 붙이거나 아니면 미래를 나타낼 때 호의를 붙이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간단한 몇 개의 단어들만 붙여주면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6번째. 당수나 복수에 따른 또 뭐가 없을까요? 6번에는 동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뭐가 없다고 그랬지? 인칭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5번에 시제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자, 6번에 뭐예요? 동사 변화가 없습니다. 7번. 정관사, 부정관사, 관계대명사 등 복잡한 문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어 다 배워봤죠? 영어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관계대명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보통 우리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 성문종합 영어를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4장인가 5장 정도에 가면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나오겠는데 보통 그쯤 되면 이제 조금 막히죠. 마치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가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좀 지루하다, 좀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것처럼 읽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어는 이 관계대명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뭐가 없어요? 정관사, 부정관사, 관계대명사 다 없죠. 그렇지만 중국어에 이 부정관사 용법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부정관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실전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이 나오니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관사, 부정관사, 관계대명사 복잡한 문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없는 언어를 있는 언어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했겠죠. 자, 뭐가 없는 언어일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개가 다 없는 언어, 뭐죠? 중국어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중국어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 한국어로 전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국어가 어렵기만 하죠. 어렵기만 하다가 느껴지죠. 왜? 모국어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없는 언어를 있는 언어로 전환하려고 할 때 제대로 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과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겠죠? 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갈 테니까 일단 우리 개념만 좀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